네, 안녕하세요. 포터브의 뮤겸입니다. 요즘에 헤드폰으로 음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제 주변에서도 이 헤드폰 앰프를 추천해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마침 또 타이밍 좋게 그 적절한 제품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가 최초 리뷰가 될 것 같고요. 아스트랭컨에서 처음으로 만든 범용 헤드폰 앰프인 이 PA10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과거 아스트랭컨이 기기 전용 앰프를 만든 적은 있었죠. 그런데 그 수요가 많지 않았던 탓인지 SP1000 이후부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SP2000 같은 경우에는 전용 앰프는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이 앰프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를 따로 빼두어서 이 관련 정보를 오픈해둔 덕에 그 다른 브랜드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놓긴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SP3000에서는 제가 리뷰를 했을 때 소리가 너무 잘 나와서 이게 거치형 소스기로 사용을 해도 좋겠다, 그래서 거치형 독점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문의를 해보니까 SP3000에서는 개발 당시부터 독과 관련된 그런 단자를 따로 빼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이번에 뜬금없이 아예 이렇게 범용 포터블 헤드폰 앰프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디지털 단은 없고요. 순수 아날로그 앰프입니다. 그런데 제품을 딱 보자마자 역시 디테일의 아컨이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한쪽에 소스기의 탑을 쌓기 위해서 한쪽 면을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뒀습니다. 이런 게 사용자를 위한 디테일이죠. 이 자세한 건 제품을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PA10이 자랑하는 이 제품의 포인트는 클래스 A 방식의 앰프라는 점입니다. 클래스 A 앰프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구현을 한다는 소리가 많은데요. 그런데 대체로 구조상 전력 소비와 발열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포터블 앰프에서는 클래스 A 방식의 앰프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 AUNE에서 클래스 A 방식의 앰프를 내놓은 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클래스 A 앰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방식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PA10은 커런트 모드 조절 방식을 통해서 클래스 A가 가지는 그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려고 한 앰프입니다. 출력 임피던스는 1.1에서 1.3옴이고 무게는 320g 정도고요. 출력은 하이게인 기준으로 싱글은 3.1V, 밸런스는 6.2V 시로치인데 사실 요 정도 수치만 놓고 본다면 더 큰 출력을 내기 위해서 연결하는 그런 용도의 앰프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대부분의 아컨 DAP들의 출력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칸큐브는 예외적으로 밸런스 단의 출력만 따지고 보면 2배 정도 더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배터리 용량은 4200mAh, 배터리 타임은 하이커런트 3.5 싱글 기준으로는 9.5시간, 밸런스 연결은 7.5시간으로 클래스 A라는 걸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게 짧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참고로 배터리 잔량 확인은 볼륨 노브 옆 하단에 LED 색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70%까지는 흰색, 30%까지 노란색, 그 이하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충전 시에는 파란색으로 전멸이 되다가 완충 시 파란색으로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워낙에 이 포터블 앰프의 사이즈가 제각각이라서 적당한 기준이 어느 정도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 PA10은 저희가 예전에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이 토핑의 NX7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가로와 세로는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대신에 두께가 약간 더 두꺼운 편이고요. 이 원래 포터블 앰프를 사용하시던 그런 분이시라면 딱히 거슬리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고요. 알루미늄 셰시에 뒷면을 보면 단자 쪽 두께가 살짝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내려놓으면 단자 쪽이 아주 살짝 위로 들리는 모양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면은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서 실용성을 굉장히 높여줬는데요. 이 실용성을 생각을 한다면 기기 전체, 이 전면을 다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뒀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랫부분은 살짝 알루미늄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아컨 DAP들, 이 SR25MK2 말고요, 사이즈가 똑같은 DAP들을 연결할 때에는 이 부분은 조금 스크래치를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고무 부분도 밋밋하게 두질 않았어요. 이 부분 역시 사선으로 고급지게 무늬를 새겨뒀는데요. 역시나 아스트랭컨의 아이덴티티가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상단에는 입출력 단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2.5 단자가 빠졌어요. 그리고 3.5와 4.4 각각 입력과 출력 2개씩 총 4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까 2.5가 빠진 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평들이 보였어요. 예전부터 아컨 제품들을 쭉 써왔던 그런 분들은 특히나
2.5 케이블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 게 좀 아쉬우실 텐데요. 이건 결국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제작이 된 셈인 거죠. 아무래도 2.5보다는 4.4가 요즘에 대세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단자 규격은 나중을 생각하면 통일이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규격이 다 다르면 매번 기기를 바꿀 때마다 케이블까지 같이 바꿔줘야 되잖아요. 단자 옆에 볼륨 노브가 큼지막하게 달려 있는데 이건 상단에서는 잘 조절되지 않도록 안쪽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오작동 방지 측면도 있고요. 노브가 튀어나오는 만큼 휴대성도 떨어질 테니까요. 다 뭐 사용해보면서 조작을 해보니까 조작감도 괜찮고 이런 디자인은 잘 편의성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충전을 위한 USB-C 단자가 있고요. PA10은 아날로그 앰프이기 때문에 디지털 입출력단은 당연히 없습니다. 뭐 블루투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 PA10에 이어폰만 연결한다고 해서 소리가 나오고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측면에는 이 아래쪽부터 크로스피드, 게인, 커런트 이렇게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게인하고 크로스피드야 익숙하죠. 그런데 이 커런트가 좀 생소한데요. 바이어스 전류를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클래스 A 방식의 TR 앰프는 이 앰프의 증폭 캐파에 맞는 이 전류를 계속 흘려줘야 되는데요. 이걸 조절해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로우가 디폴트가 되고요. 미디에서 하이로 올라갈수록 전류값이 커지는 그런 방식인데 미디에서는 50mA, 하이에서는 100mA가 더 흐른다고 합니다. 이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연히 그만큼 배터리 타임은 줄어들겠죠. 아컨에서는 이 스위치를 음색 조절용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폴트 값이 궁금해서 문의를 한번 해봤는데 이 부분은 기업 노하우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외부에 공개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하이 커런트로 맞춰놓고 듣는 게 훨씬 더 소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 부분은 뒤에 소리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도 해보고 또 제조사인 아스트레인컨 개발자분께 문의를 해보면서 알게 된 PA10의 소리를 보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외부 앰프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때 소스기 쪽에서 라인아웃으로 소리를 빼서 소스기 앰프단을 건너뛰어서 앰프단의 볼륨을 조절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 사실 대부분의 이어폰 헤드폰들이 이 앰프단에서 볼륨을 조금만 올려도 볼륨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앰프단 볼륨이 11시에서 12시를 넘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PA10은 소스기 볼륨을 줄여서 PA10에 입력되는 신호를 줄인 뒤에 최대한 PA10에서 증폭을 시켜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이어폰이죠. 이 V6를 물려서 들었을 때에는 SR25 MK2 볼륨을 한 35에서 40 언저리에 두고 PA10 볼륨단을 1시에서 2시 사이에 맞춰서 듣는다든지 제나이저 헤드폰인 HD 400 프로는 PA10 볼륨단은 앞과 같이 고정을 해두고 SR25 쪽 볼륨만 80 정도로 올려서 듣는 식으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들었을 때 각각의 커런트 모드에 따른 소리 차이를 훨씬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커런트 모드에서 커런트 하이로 듣는 게 제 취향에 잘 맞았습니다. 이 SR25 MK2로 PA10을 붙여서 들어보면 곡의 스케일이나 소리의 잔향, 디테일 같은 대부분의 음질적인 면에서 확실히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커런트 로우로 맞췄을 때에도 전에 비해서 무대의 좌우 공간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음선도 보다 또렷해지고요. 사진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기존 사진에서 잘렸던 그 좌우의 부분이 더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다만 커런트 로우에서는 딱히 잔향이라든지 음이 세세하게 사그라드는 그런 입자감 같은 것이 확 달라지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로 맞춰서 듣게 되면 늘어난 좌우에 더해서 위아래 공간도 더 늘어나고요. 그래서 공간적인 여유가 한층 더해집니다. 무엇보다 넓어진 공간만큼 이 소리의 잔향도 함께 늘어납니다. 음선이 보다 짙어지면서 끝이 사그라드는 미세한 잔향 덕분에 질감 표현도 제가 들었을 때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 맛에 앰프를 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체감이 잘 되더라고요. 이 PA10을 물려서 듣다가 SR25 MK2를 단독으로 들으면 소리가 굉장히 밋밋해서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앰프마다 그 역할과 특징이 좀 다르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정말 증폭의 역할만 하는 애가 있었고 앰프도 나름 소리의 개성이 있어서 소리 표현 자체를 매만지는 유형이 있는데요. PA10 같은 경우에는 커런트 로우 쪽이 이 전자에 가깝다면 커런트 하이는 후자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공간을 좌우로 넓혀주면서 그 안에 약간의 온도감, 두께, 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해줘서 확실히 후자가 제 취향에는 훨씬 더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PA10의 소리는 이 소릿결이 선명하고 쨍한 그런 스타일보다는 오히려 진 공간의 냄새를 살짝 풍기는 그런 TR 앰프,
이쪽 성향에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고요. 주파수 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대역을 확 건드린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 대신에 보다 부드러워지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듣기가 편안해집니다. 요새 제가 12월 달에 한참 또 프로젝트 마감 기간이어서 노동요 들으면서 죽어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요로 이 시티팝을 주로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오누키 타에코의 토카이라는 곡을 한번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이 시티팝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나 유명한 아티스트죠. 7, 80년대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연세로 따지면 저희 어머니보다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음악은 나이를 또 먹지 않잖아요. 목소리가 전형적인 정말 그 소녀 목소리입니다. 듣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막 좋아지는 그런 목소리였고요. 시티팝 중에서도 조금은 재즈 성향에 가까운 그런 곡입니다. 신시사이저라든지 전자음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담백하고 나긋나긋한 멜로디의 곡이고요. 이번에는 앰프 성향 차이를 더 체감을 해보기 위해서 DAP는 SR25 MK2 그리고 여기다가 칸큐브 이 두 가지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곡을 두 DAP 단독으로 듣게 되면은 단독으로 들었을 때에도 음선을 굉장히 깔끔하게 들려주는 편입니다. 두 기기 사이에 소리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한데 공통적으로는 기기가 형성하는 그 무대 안에서 여백이 없이 소리가 가득 채워져서 그런 식으로 들려주는 편인데요. PA10을 물려서 들어보면 무대에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소리가 조금씩 거리를 두고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 그냥 여유 공간을 비워두는 게 아니라 확산음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져서 훨씬 듣기가 편합니다. 다만 이 칸큐브로 단독으로요 이 곡을 재생을 하면은 무대 크기 자체는 PA10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이 칸큐브 자체도 무대가 좀 넓게 잘 만들어지는 편이었는데 대신에 모든 소리가 상대적으로 또렷하고 선명하게 바짝 좀 당겨져서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강음도 강하게 야금도 다소 강하게 표현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이쪽이 SR25와 PA10 쪽은 선명함보다는 조금은 부드럽게 소리가 좀 타고 흐르듯이 그런 소리로 변합니다. 그리고 강음에서의 타격감 있잖아요. 이 직접음 자체는 칸큐브 쪽이 조금 더 보다 또렷하고 귀에 딱딱 박히지만 이 베이스가 쿵 내려갈 때 이 PA10이 만들어내는 그 타격감에는 기분 좋은 울림음이 있습니다. 이런 면이 PA10만의 장점이라고 하겠고요. 커런트를 로우로 내리면은 근데 이 울림, 잔향, 이런 부드러움이 저렇게 잘 살아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명하고 깨끗한 소리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이 PA10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칸큐브처럼 선명하고 강한 스타일의 소리를 좋아하신다면 올해 초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이 NX7을 물려서 듣는 게 성향에 훨씬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PA10은 어느 정도 절충도 가능합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소스의 볼륨을 좀 내리고 앰프단의 볼륨을 최대한 좀 올리고 사용하는 그런 결과값이었다면 반대로 일반적인 앰프 연결 방법처럼 소스기를 라인아웃에 가깝게, 그러니까 소스기의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앰프단의 볼륨을 내려서 들을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음상이 보다 가까워졌고요. 직접음의 존재감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여전히 두께감은 있지만 음선이 좀 더 선명해지고 그냥 음색을 크게 매만지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성향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저에 따라서 양쪽 볼륨을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면서 소리를 만드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들었던 것처럼 앰프 볼륨을 1시 이상까지 올려두고 앞에서 낮출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 내려서 앞을 조금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섞어서 쓰는 거죠. 제가 지금 듣는 이 조합에서는 SR25 MK2의 볼륨을 올리고 앰프단 볼륨을 내리면 내릴수록 보컬 파트가 앞쪽으로 보다 선명하게 들리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면은 잔향이 덜어졌고요. 아마 앰프단 볼륨을 올릴수록 중저역보다는 저역대가 조금씩 더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도 이 PA10의 개성을 어느 정도 느끼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앰프단의 볼륨을 12시 이상으로는 올려서 쓰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사용자에 따라 또 다를 테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미니 케이블을 기본 케이블에서 조금 괜찮은 케이블로 바꿔서 듣게 되면은 소리가 해상력이 조금 더 살아날 겁니다. 이 잔향이나 울림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음선이 조금 뭉뚱해서 요걸 좀 잡고 싶다 하신다면 미니 케이블 매칭도 시도를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꿔서 낀 이 케이블은 예전에 아콘에서 이 크리스탈 케이블과 콜라보를 해서 만든 케이블이었고요. P10의 기본 구성품으로는 요 3.5 미니 케이블만 제공이 되는데요. 이번 테스트에서는 제가 이 4.4 미니 케이블이 없어서 밸런스단 테스트를 못 해봐서 요건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면서 거슬렸던 점 2가지 정도만 꼽아 볼게요. 먼저 일단 이 비저니어스 V6 같은 고감도의 이어폰을 물려서
들었을 때에는 화이트 노이즈가 잡힙니다. 이게 음감을 할 때 크게 거슬리지 않는 그런 수준이긴 한데 분명히 들리긴 들리고요. 그래서 배경이 조용한 곡들, 이런 곡들이 재생할 때에는 다소 히스를 함께 들어야 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날로그 볼륨단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볼륨 노브를 그러니까 6시 반 정도로 맞추고 그러니까 킨 다음에 얼마 올리지 않고 그 상태로 들었을 때에는 좌우의 볼륨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왼쪽이 먼저 볼륨이 올라간 뒤에 오른쪽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정도 볼륨으로 들을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제품은 최소 일정 이상의 볼륨을 올려서 사용하는 걸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리티컬한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PA10을 사용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제법 괜찮은 앰프였습니다. 평소 이 SR25 MK2를 캐주얼하게 그냥 들고 다녔을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PA10을 물려서 듣다가 그냥 들으니까 이제는 개인적으로 단독으로는 잘 못 듣겠더라고요.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묶어서 들고 다녀야 하나 하고 싶을 그럴 정도였습니다. 개성도 있고요. 만듦새 훌륭하고요. 요리조리 소리 만지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A 앰프인데도 생각보다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았어요. 거의 뭐 풀볼륨으로 몇 시간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그냥 뭐 따뜻한 정도? 그렇게 뜨겁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클래스 A 앰프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잘 만든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요렇게도 듣고 요렇게도 듣고 막 그랬잖아. 얘는 가격만 생각하면 여전히 깡패는 맞아. 근데 여기 보면은 벌써 여기 다 기스가 생겼거든. 스크래치가. 이게 왜 생기는 거냐면 묶을 때 놓고 고무를 묶다 보면 이렇게 막 옮겨지잖아. 그럼 이렇게 긁힌다고. 그걸 막은 거야. 근데 이게 맞지 사실. 그래서 원래 이걸 실어서 여기다가 막 고무 패드 대고 쓰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이거 딱 보자마자 얘네 진짜 만들기는 진짜 잘 만든다 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런 마감에서 딱 드는 거고. 좀 찾아보니까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는 게 바이어스 전류가 흐르잖아. 바이어스 전류를 흐르면 이제 그 안에서 그 캐파 안에서 증폭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클래스 A는 그 중간 지점의 바이어스를 딱 잡아놓고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풀로 그게 전류가 흘러야 돼. 그래서 배터리가 떨어지고 발열이 높은 거야. 얘는 이제 뭐 말로는 음색 조절을 하라고 해서 이제 로우로 맞춰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줄여놓은 거지. 전류를 흘리는 걸 줄여놓으니까 배터리가 그럼 길게. 근데 나는 얘를 지금 디폴트 미드 하이로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쓸 때에는 하이가 디폴트야. 소리를 따지면 최대한 풀 성능을 뽑아내려면 하이로 맞춰 쓰는 게 맞고 뭐 짧고 굵게 듣는 게 낫지. 그래 그렇게 들어봤자 거진 한 7시간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요거 표시는 약간의 홍보성 표시가 아닌가. 배터리를 길게 하기 위한 그 정도. 아예 말을 안 했는데 나는 크로스피드는 안 썼어. 뭐 소리가 변화가 확 있긴 있는데 안 쓰는 게 난 더 좋더라고. 원래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 그 정도.